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브랜드도 상당히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바로 할크로라는 호주의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이퀴녹스 프리앰프 제품과 이클립스 파워앰프가 오늘 리뷰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하이엔드 씬에서 할크로의 위상은 상당히 대단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짝 뜸했었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이 제품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제품인지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크로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크로라는 회사는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창립자가 브루스 캔디라는 이름의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군수산업에서 종사를 하시던 분이 그 메인 업력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뢰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 같은 그런 군수 문자를 개발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디오 애호가셨다고 해요. 브루스 캔디 박사가 평소에 듣고 즐기는 그런 오디오의 왜곡 특성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오디오 증폭 회로에 무슨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제품은 훨씬 더 그런 일반적인 제품 대비 초정밀한 그런 정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초저 왜곡 특성을 갖는 오디오 회로는 뭘까 막 연구를 하던 게 드디어 뭔가 결실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할크로는 회사가 최초로 창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 창립한 이래로 연구했던 그 결과들을 막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화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미국 특허청에서 브루스 캔디 박사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쭈루루룩 나오더라고요. 밀리터리 분야에 종사를 하시면서 취미로 했던 게 결실을 맺어서 결국 오디오 회사까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덕업일치를 달성하신 그런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할크로는 DM58이라는 모노블럭 파워앰프로 회사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등장하자마자 하이엔드 씬에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의 스테레오 파일즈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호주 회사 제품에 아주 주목을 했어요. 스테레오 파일 이 표지에 베스트 앰프 인 더 월드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앰프다 라고 그렇게 막 문구를 박아버리면서 표지를 장식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스테레오 파일즈가 어느 정도 상업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2001년도에는 훨씬 더 순수하고 열성적으로 리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자극적인 문구를 표지에 과감하게 도입할 정도로 할크로가 하이엔드 씬에서 일으킨 반향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이어진 DM68이나 DM88 요 모노블록 시리즈는 DM58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했고, 프리앰프도 DM10이나 DM8 같은 그런 제품들 상당히 우수하게 발매를 해 왔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제품 중에 DM88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오늘 리뷰할 이클립스 파워앰프의 직속 선배 모델이고요. 하이엔드 씬을 당당하게 호령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할크로는 정말 하이엔드 씬에서 대단히 주목을 받던 그런 브랜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서라운드 사운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라운드 사운드 프로세서라든가 멀티 채널 파워 앰프도 곁다리로, 뭐 판매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이파이 대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품도 꾸준히 내줘서 그 당시에는 멀티 채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SSP10이라는 그 서라운드 AV 프로세서도 발매를 했었고요. 멀티 채널 파워 앰프 클래스 D 방식을 되게 선구적으로 빨리 도입해서 MC20, 30, 50, 70 이렇게 다양한 채널 개수를 가지는 멀티 채널 파워 앰프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저 그런 성능의 제품은 아예 발매조차 안 하는 등 할크로는 만드는 제품마다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사용자분들한테 하이엔드 브랜드의 뭔가 그런 독보적인 위상 확실하게 심어줬던 그런 브랜드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할크로가 한 2013년? 4년? 그 즈음부터 2023년? 요 정도까지 긴 침체기를 겪는지 소식이 뚝 끊겨버립니다.
그 당시에 하이엔드 시장 마켓이 뭔가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할크로의 소식이 뚝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크로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도 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할크로의 모 회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수산업 쪽 회사 파트 마인랩이라는 지뢰 탐지기 기반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인랩이라는 회사, 모 회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하이엔드 오디오 파트가 할크로였어요. 이 마인랩이라는 회사를 2008년도에 군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코단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코단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할크로라는 회사는 뭔가 좀 곁다리로 보였나 봐요. 자기는 군수산업 분야에만 관심이 있고 하이엔드 오디오는 관심이 없었는지 어떤지 정확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인랩 운영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할크로라는 회사가 지적 자산권도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뛰어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모 회사에서 찬밥 신세를 받으면서 창고 속에 먼지에 쌓여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시간을 약 8년? 10여 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석 엔지니어 분 중 하나인 랜스 휴잇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는 상황을 못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른 오디오 사업을 하고 있던 그 마크 커크햄이라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랜스 휴잇이라는 수석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할크로의 지분을 다시 되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경에 발생한 일이고요. 이때부터 할크로의 과거의 영광, 그 하이엔드 씬에 주목받던 할크로의 위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약 10여 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됐고요. 2023년경을 기반으로 이 이클립스 파워 앰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최초 제품 이클립스 파워 앰프는 2024년경 정도에 등장을 했고요. 이퀴녹스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등장을 해서 올해 초부터 활발하게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고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으로 할크로의 제2 전성기를 위해서 도약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입원을 통해서 신품 구입을 하거나 AS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흉흉한 소식이나 그런 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할크로 회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퀴녹스 프리앰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퀴녹스 프리앰프 디자인을 보면요, 예전 DM10이라는 이 직속 선배기 디자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H자형 디자인 버렸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단박에 하실 것 같아요. 예, 디자인을 확실히 버린 건 맞는데요, 그 디자인은 여전히 유효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파워앰프는 그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프리앰프의 경우에는 더티박스, 클린박스 이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클린박스로는 아날로그 회로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티박스, 전원부에서 깨끗하게 정류된 고품질의 전원을 인가를 받아서 입력된 신호와 출력된 신호를 잘 가공을 해서 깨끗한 순도 높은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린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 품질을 보면요, 상당히 높은 품질의 마감을 볼 수 있어요.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을 썼다고 해요. 알루미늄도 등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항공기 등급은 훨씬 더 강성도 좋고 댐핑 특성도 좋고 전자파 차폐 능력도 좋을 겁니다. 상당히 두꺼운 알루미늄을 통절삭 가공을 했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깎는데. 그래서 무게가 25kg에 달하는 샤시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상판 모양의 그 H자형 디자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새롭게 잘 재해석한 할크로의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전체적인 마감 측면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디자인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할크로 프리앰프 내부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부는 SMPS 방식을 채택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SMPS가 있는 게 아니라 듀얼 모노럴, 그러니까 두 개의 SMPS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씩 전원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한쪽 채널에는 막
막 오케스트라에 큰 에너지가 휘몰아치고 오른쪽은 상당히 예민하고 세밀한 섬세한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널 간의 간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듀얼 SMPS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 할크로의 브루스 캔디 박사가 왜곡이라는 거는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리니어 방식이 품질이 잘 만들면 훌륭하긴 하지만 SMPS가 가진 장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리니어 방식 대비 SMPS가 노이즈가 발생해서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단점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단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저 왜곡 회로로 노이즈를 잘 감소시키고 과도응답 특성이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른 이 특성을 극대화해서 최종적으로 이 듀얼 SMPS 전원부의 그 초저 왜곡 특성이 완성도가 훨씬 더 리니어 방식 대비 높도록 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밀리터리 스펙에 기반한 브루스 캔디 박사의 그 집념이 프리앰프 아날로그 회로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피드 포워드 피드백 방식으로 그 증폭단 트랜지스터 주변의 회로로 인해서 초저 왜곡 특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회로단을 꾸몄다고 해요. 그 설계를 디자인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 갖는 왜곡 특성, THD로 표현되는 그 외율 특성이 다른 회사 제품들은 0. 몇 프로, 0.0 몇 프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할크로는 밀리터리 스펙을 다루는 그런 초정 밀도를 추구하던 회사의 그 집념 있는 기술자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억 분의 1이라는 그런 외율? 이런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정말 초저 왜곡 특성을 갖는 수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 그런 숫자였는데요. 이런 훌륭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디자인 뿐만 아니라 프리랑 파워랑 연결할 때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도 좀 특이한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전류 전송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품 후면에 보면요, 프리앰프 후면도 그렇고 파워앰프 후면도 그렇고 커런트 루프, 그러니까 전류 전송을 위한 독립적인 그 전용 포트가 자리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 전송 포트는 RCA 케이블 타입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전류 전송을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전압 전달 방식의 회로 대비 케이블 특성을 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전압 전달 방식은 예를 들어서 프리앰프 제가 리뷰에서 가끔씩 설명드리곤 하는데, 이상적인 프리앰프의 조건, 출력 임피던스는 낮아야 되고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깝게 높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전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이상적인 프리앰프라면, 전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0에 가깝게 낮아야 되고요. 출력 임피던스는 엄청나게 무한대에 가깝게 높아야 돼요. 전류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특성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클립스 제작 파워앰프랑 커런트 루프 방식으로 전류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프리앰프 조건을 그냥 가볍게 만족하는, 그래서 케이블 특성을 타지도 않고 초저 왜곡으로 잘 가공된 아날로그 신호가 순도 높게 파워앰프로 쫙 전달이 잘 되는 할크로 고유의 커런트 루프 신호 통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클립스 파워앰프 외관부터 내부 적용 기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파워앰프는 그냥 전통적인 그 할크로 DM88의 디자인 고스란히 개성을 했는데, 밑에 부분, 푸터 부분 보면은 목재로 덧댄 부분이 인상적이실 거예요. 그 부분 빼고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할크로를 대표하는 셰시 디자인 고스란히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카니컬 그라운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를 댄 부분이 있고요. H자형 셰시가 상당히 신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랫부분이 SMPS 전원부고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리가 돼서 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죠. 윗부분은 오디오 입력 파트, 출력 파트, 아날로그 회로가 윗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이 없어요. 대출력 파워앰프 같은 경우 가끔 팬이 돌아가는, 강제로 그래서 열을 식히기도 하는데, AB 클래스로 동작하는 이 제품도 제가 지금 손을 대보면은 미지근하고 따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팬 없이도 팬리스 디자인으로
자체적으로 이 대면적의 방열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옆으로 열이 잘 발산되게 되는, 샤시 전체가 방열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샤시 설계를 잘 했고요. 동일한 항공기 등급의 두꺼운 알루미늄을 통절삭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오디오 가격 생각하면은 이런 등급의 샤시가 이런 크기 덩어리로 나온다고? 정말 대단한 품질인데, 이런 디자인이 옛날에 개념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샤시 디자인은 예술에 가깝다.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샤시 패널이 공진하는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H자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강성이 좋은데 어떤 부분은 막 음량이 크게 울리거나 할 때 그 외부 진동에 의해서 막 떨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내부 격벽, 브레이싱 구조를 채택한다든가 진동 계수가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댐핑제로 활용을 한다든가 충격 완화제를 곳곳에 배치를 해서 메카니컬 그라운드적인 디자인을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다고 합니다. 고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파워앰프, 상당히 큰 덩치를 하고 있는 이 제품 AB 클래스로 동작하는 제품이고요. 출력 특성은 8옴에서 280W, 4옴에서 500W의 출력 특성을 보입니다. 할크로가 좀 순진할 정도로 출력 특성을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80W, 500W 이 수치는 외율이 발생하지 않고 피크 지점에서도 찌그러지지 않는 게 보장이 되는 출력 특성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막 재보면은 훨씬 더 나온다고도 해요. 주파수 응답 특성이, 외율 특성이 마이너스 134dB 데시벨에 달하고요. 엄청난 수치죠. 웬만한 파워앰프가 110dB가 넘는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3dB의 2배가 된다는 걸 가정을 해볼 때 엄청난 숫자고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마이너스 1dB 오차폭으로 유지한 특성 구간도 정말 초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7Hz에서 90kHz 가총 주파수를 훌쩍 뛰어넘은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dB 오차폭 내로 출력 특성이 유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3dB 윈도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3Hz부터 215kHz, 이거 돌고래가 듣는 그런 주파수인가요? 아무튼 가청 주파수를 한참 뛰어넘는, 10배를 뛰어넘는 주파수 레인지로 프리퀀스 리스폰스를 정의를 할 정도로 이 할크로의 초저 왜곡 출력 특성 집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는 리뷰어 생활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치라서 이 부분은 강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단박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워앰프 아날로그 입력단에도요, 입력 회로부를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억분의 1 정밀도를 자랑하는 그 아날로그 회로 있죠. 이 제품에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SMPS 디자인도 구형 모델 대비 개선을 했다고 해요. 충분한 용량의 SMPS 회로를 가지고 역류를 보정을 하는 회로를 좀 더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순도 높은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SMPS에 빠르고 긴밀하고 출렁이지 않는 그런 출력 특성을 가지고서 재생음으로 잘 증폭할 수 있도록 AB 클래스 파워 앰프부에 잘 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부 기판은, 일부 기판은 4레이어, 그리고 아날로그 파트부에는 6레이어 기판을 사용을 해서 뭔가 그라운드 포인트라든가 내부 경로 신호 배선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층 기판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로 디자인을 다시 다 했다고 하고요. 한 짝에 무게가 무려 62kg나 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무게를 자랑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듦새, 회로 내부 구성, 그리고 무게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시청 환경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은 용산에 있는 셀렉트 매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하이엔드 매니아, 오디오 매니아 분들의 성지로 여겨지고 셀렉트 가기 전에 긴장하고 가야 돼, 이런 소문도 돌고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재생음으로 자극받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매장에서 시청 진행했고요. 뒤에 보이는 시스템 중에서 MSB 캐스케이드 DAC 그리고 메모리 플레이어, 이렇게 룬을 연결을 해가지고 소스기기 구성을 했고요. 할크로의 이퀴녹스 프리앰프, 이클립스 파워앰프를 사용을 해서 뒤에 보이는 까르마의 이니그마 베이름 4D 초대형기 스피커를 올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해밍웨이 제품을 좀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일부 막선도 뭐 파워앰프에 연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청을 진행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각각 곡에 대한 느낌을 전달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DM88의 경우 상당히 분석적이고 해상도가 높고 스피드가 빠르곤 한데 음성이 좀 얇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간혹 지나가는 재생음이 있었어요. 그런 단점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클립스 파워앰프의 재생음은 완전히 두터운 음선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할크론 원래 전통적으로 투명했는데 그 투명한 특성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구형이 조금 약간의 차가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클립스 프리 파워앰프는 그거 대비 온기감이라는 거지 되게 상당히 중립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음악적인 뉘앙스가 풍부하게 좀 잘 더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연결된 기기의 특성을 고스란히 잘 표현해주는 그런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특징을 어떤 곡을 틀던 간에 그냥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MSB 캐스케이드 D8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소스기기인데요, 매끄럽고 고우면서도 해상력이 출중한 그런 느낌이 재생음에 고스란히 들어가더라고요. 프리앰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SB가 가지고 있는 그 해상력 과감없이 남김없이 정말 잘 쏟아내줬고요. 해밍웨이라든가 연결된 케이블의 특성도 재생음에서 고스란히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까르마 스피커 같은 경우 저는 셀렉트 방문할 때마다 우아하고 뭔가 좀 품격 있고 재즈 음악, 클래식 음악을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즐기고 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할크로 프리 파워앰프를 통해서 락 스피릿이 살아있는 까르마가 있었어? 너무 놀랍더라고요. 프리 파워앰프 같은 그런 제품이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어떤 브랜드의 스피커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자신 있게 울릴 수 있겠다, 이런 안정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재생음을 유감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까르마 이니그마 베일은 4D가 유닛이 상당히 많고 구동하기가 힘든 스피커임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닛 하나하나가 살아서 정말 열일하면서 자기가 맡은 주파수 응답 대역을 실력을 뽐내고 있구나, 이런 게 그냥 재생음에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새삼스레 할크로 프리 파워앰프의 실력에 감탄을 하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호방하고 스케일이 큰 재생음이에요. 뭔가 라이브 음원을 틀면은 라이브 공연장을 내 앞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그런 현장감과 생생한 그런 재생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 실제감, 그런 생동감 측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왜곡이 적다 보니까 소스기기, 음반에 수록된 그런 정보들이 남김없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음원에 수록되어 있는 그 현장의 그런 열기, 에너지감, 잔향, 이런 것까지도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소름 돋을 이런 순간이 있을 정도로도 즐거운 시간으로 시청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용산 셀렉트 매장이 앞에 있는 중고 제품이라든가 뒷부분에도 보면은 제품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징 형성이 잘 될까라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매장에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징 특성, 스테이징 특성 너무나도 우수했습니다.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이런 특성을 받았는지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라이브 음원을 골라봤어요. 로드리고 가브리엘라라는 분의 오케이 도쿄라는 라이브 음원을 재생을 해봤는데요. 첫 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오늘 시청은 정말 끝장을 보고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단박에 들더라고요. 걱정하면서 시청을 진행하는 그런 리뷰가 있고 봉인 해제가 됐다라고 할까요? 그냥 넋놓고 감상을 하면서 리뷰 시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청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첫 곡을 듣는 순간 라이브 현장이 고스란히 제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현장감, 사실적인 표현력에서 생동감도 그렇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가 바디를 툭툭 때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현을 내리 꺾으면서 이거를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강약 조절이라든가 태핑이라든가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표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재생음에 묻어나는데 실제 연주자가 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어요. 소극장에서 정말 명당 자리에서 연주자를 눈앞에서 조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기억이었고요. 악기
악기 개수가 늘어난다든가 중간중간 함성이 들린다든가 타악기가 막 연주를 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악기 개수가 많아지면 음이 혼탁하거나 이미징 특성이 뭔가 혼탁하게 두리뭉실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 없이 악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잘 살아 있어서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호방하게 스테이지가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징 특성이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재생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굳이 눈을 감고 이렇게 느끼려고 감상하지 않아도 눈앞에서 그냥 펼쳐지는 이런 자연스러움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과도응답 특성이 좋아서 까르마, 이니그마, 베이런 4D 이 스피커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구동한다, 이런 느낌을 단박에 받을 수 있었고요. 아까 8옴에서 280W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500W, 1000W 뭐 이런 파워앰프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절이 됐어요. 매머드급 파워앰프, 덩치를 갖고 있는 그런 파워앰프들도 이제는 많이 나오는 세상이어서요. 근데 출력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느껴졌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재생음으로 첫 곡 감상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는 장르를 바꿔서 재즈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보컬이고요. 다이애나 크롤의 No Moon at All. 상당히 유명한 곡이라 이 곡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악기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피아노는 어떻게 연주가 돼야 되고,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던 곡인데, 할크로의 구형 제품들이 약간 선이 얇은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곡의 재생음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약간의 온기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두께감,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피아노의 풍부한 울림음, 현악의 고즈넉한 선율 뿐만 아니라 다이애나 크롤의 두툼한 보컬, 상당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을 상당히 가까이서 조망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 곡을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들어본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가까이서 아티스트를 근접해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넘어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듯한 그런 음상의 크기마저 느낄 수 있었고요. 보컬이 노래한다든가 건반을 터치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세세한 디테일 묘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잘 해상력 있게, 그리고 왜곡 특성 없이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너무나도 유연하고 술술 쉽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곡 시청평 마치도록 하고요.
sound, it's so dark. Even Philo is afraid to bark. Such a perfect chance to bark. There's no moon at all. Should we want atmosphere? 세 번째 곡은 다시 라이브 음원을 들어봤습니다. 커튼 닐슨이랑 에스펜 린드의 할렐루야 라이브 2 앨범에서 맨 마지막 곡 With or Without You, 이 곡도 제가 리뷰 때 많이 인용드렸던 곡이에요. 자꾸 뭔가 라이브 음원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특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대중음악을 까르마로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들었던 이 재생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들을 때 라이브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라이브 홀톤이 있어요. 가수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넓은 라이브 홀톤에서 노래를 하면은 넓은 공간이라서 잔향도 길고 공기 반 소리 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느냐, 이런 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무대 크기라든가 이미징 특성도 좋았고요. 라이브 현장감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전달이 됐어요. 호방하면서도 시원시원하고 유연하게 재생음이 술술 풀어나온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오늘 밤에 에스펜 린드 커튼 닐슨 우리 집으로 불러봐? 뭐 약간 뭐 이렇게 농담 같은 드립을 쳐도 될 정도로 정말 가수를 내 앞에 부른 느낌이라고 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현장감과 사실적인 느낌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클래식 넘버라든가 기존 전통적인 재즈 넘버 까르마 스피커로 들어봤는데요. 까르마가 원래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유감없이 훌륭한 사운드 잘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매칭한 까르마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타 브랜드의 제품들도 사실 한번 욕심을 부려서 매칭을 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번외로요. 구동력을 한번 알아보려고 약간 의심가는 눈초리로 까르마랑 유독 특성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브랜드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클립스 파워앰프, 이퀴녹스 프리앰프가 주는 그 구동력과 완성도 높은 재생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제품으로 시스템 꾸미면은 정말 안정적인 재생음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단박에 들었고요. 계속 제가 기억하던 그런 음보다 훨씬 더 막 향상된 음을 들으니까 이 곡도 재생해보고 싶고 저 곡도 재생해보고 싶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See the storm set in your eyes. See the thorn twist in your side. I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Through the storm we reach the shore. You give it all, but I want more. And I'm waiting for you.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and you give yourself away, and you give yourself away, and you give, and you give, and you give yourself away. Hands are tied, my body bruised. She's got me with nothing to win and nothing left to lose. And you give yourself away. 오늘 살펴본 할크로 오랜만에 등장한 제품이죠. 이퀴녹스 프리앰프와 이클립스 파워앰프,
전설적으로 하이엔드 씬을 호령하던 강자답게 화려한 복귀를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할크로 팬이기도 했는데 훨씬 더 개선된 품질의 사운드를 들고 화려하게 복귀한 할크로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반가운 제품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뷰어로서 몇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사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정표를 지났다? 마일스톤을 경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곤 해요. 오늘 시청했던 할크로의 프리파워 앰프는 저에게 그런 느낌으로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하이엔드 씬에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나갈 때쯤 셀렉트에서 시청회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이 자료 보시면 포스터가 있는데요. 셀렉트에서 오늘 리뷰에서 다뤘던 이 프리파워 앰프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성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MSB 캐스케이드 D8이랑 메모리 플레이어를 소스 기기로 구성을 해서 제가 리뷰 때 느꼈던 전율적인 감동, 생생한 그런 재생음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게 이벤트로 시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신나는 흥분되는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 훌륭한 제품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